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한 21학번 김성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여 재학하고 있는 2학번 김준우입니다. 네, 이제 방학이 다가고 있는데 중고등학생 때 방학 어떤 식으로 보내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무래도 방학 때는 놀기도 놀면서 공부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을 한다거나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음 학기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기숙사 학교를 살아서 특히 고등학교 때 방학은 그냥 아침에 자습실 가서 저녁 먹고 10시까지 계속 공부만 하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주요 과목 선행학습이나 예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했던 것 같고, 또 학기 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비교과 활동들을 좀 채워 넣는 식으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생 학창 시절에 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뭔가 준우만의 비법이 있었나요? 비법이라 할 것까진 별 게 없지만 이제 일단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 공부라는 거는 이제 내가 평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모의고사 대비랑 그 다음 학기 내신을 위한 선행학습을 주로 했고,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수행평가나 교내활동이나 이것저것 조금 공부 시간을 빼서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 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에만 조금 더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뭐 진로를 탐색하고 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독서 활동 같은 것도 조금씩 했었고, 이제 이게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는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겠지만, 적당히 땡땡이도 치고 방학 때 너무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날 하루는 공부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뭐 저녁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친구들이랑 뭐 밤늦게까지 수다 떤다거나 하는 식으로 약간 적당히 놀 땐 놀고 공부하곤 하는 게 비법인 것 같습니다. 비법이라기엔 너무 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이 밸런스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걸 스스로 잘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근데 뭔가 저만의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뭔가 방학 때 항상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번 방학 때는 이제 과목별로 국어는 이런 걸 끝내고 영어는 이런 걸 끝내고 이런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이제 뭐 방학이 30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분배를 했어요. 일단 주 단위로 그 계획을 쪼개고 그걸 또 일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하루치의 계획을 다 만들어 놨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물론 그걸 100% 지키진 못했더라도 뭔가 조금 더 나태해지지 않고 방학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방학 때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뭐 놀았다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막 걸, 놀았다고 해도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당연히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놀러 가지는 않았고, 제 양심상의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뭔가 이건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자습을 안 하고 친구랑 놀러 갔다, 그리고 나서 뭐 수요일 날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약간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오늘은 그냥 나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기라도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가 좋았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면 이제 놀러 갈 쿨타임이 돈 것 같다 그러면 꿀팁이 좋은 것 같아요.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뭐 점심시간에 친구랑 공 좀 차거나 그런 식으로 맞죠, 놀았던 맞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딱 이거 딱 한 지문만 보고 유튜브를 보던지 놀던지 하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뭔가 조건을 줬던 것 같고, 또 계획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는 게 아니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 없이 뭔가 여백을 남겨서 내가 이날 하루를 조금 날려버렸더라도 이 계획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항상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우리 둘 다 공통적으로 뭔가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놀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를 컨트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방학 때 사실 주로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 준우는 어디까지 선행을 했었어?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매 방학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방학 때는 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려고 했어서 중학교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학까지 그리고 국어, 영어까지를 다 마치고 갔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그냥 그 다음 학기 학교에서 선택해서 수강하는 수학, 과학 선행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딱 한 학기씩 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뭔가 중학교 통틀어서 보면 근데 선행을 한 건 주로 수학이었는데 수학은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정도 것까지 봤던 것 같고 국어랑 영어도 수능 공부를 조금씩 해두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는 일단 수학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진도를 나갔고 고등학교는 그 순간순간 그치. 과목들이 중요해서 그냥 다음 학기 거 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기 전에는 과학 예습에 좀 집중해서 시간을 썼던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약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선행을 했었는데 선행학습이 왜 중요한지 뭔가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선행학습을 하다가 그 필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올라가면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학이 연기가 됐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무기한 연기돼 거의 막 4월, 5월까지 연기되면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선택 과목으로 물리 1이랑 지구과학 1을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개념인강을 듣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 두 과목은 이제 나쁘지 않게 성적을 받았는데 이 개학이 연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10일이었거든요. 여름방학이 10일이야? 10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수학에 대해서도 제가 선행이 안 돼 있던 상태라서 그 10일 동안 수학에 무조건 올인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듣는 과탐에 대해서는 아예 준비가 안 됐던 상태로 개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 1이랑 생명과학 1 수업을 듣는데 그냥 그 수업 시간 내에 내가 처음 배우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벅찼었어가지고 성적도 처참했고 2학년 1학기 때는 방학 때 뭔가 개념을 이해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조금 더 응용하고 문제풀이 실력을 조금 키웠다면 2학기 때는 그냥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들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시험 기간에 맨날 밤새서 처음 문제 풀어보면서 막 실력 키우고 이랬었는데 당연히 1학기 때에 비해서 처참하게 성적이 나와버려서 그때 진짜 방학 때 이게 선행학습을 해놓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동감하는데 사실 뭔가를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반복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반복의 관점에서도 선행학습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미리 공부를 해두면 학기 중에 약간 여유가 마음적, 진짜. 심적인 여유가 더 커서 조금 더 내 실력 발휘가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좀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 투자할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 그러면 너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선행학습을 했어?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학원을 아예 안 다녔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학원이나 인강 없이 그냥 독학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중학교 수업에 비해서 고등학교 내용들은 훨씬 더 그 심도가 깊고 뭔가 이제 스스로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문제풀이 스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인강을 들으면서 선행학습을 했습니다. 나도 처음 시도는 독학으로 먼저 하다가 근데 이제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다들 이만큼씩 진도를 나가는데 나는 혼자서 하니까 이게 되게 느린 거야. 그래서 뭔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3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선행하려고 수학학원 처음 들어갔던 것 같아.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다 진도를 나간 후에는 뭔가 혼자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인강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 선행학습을 할 때 학원이나 인강 같은 사교육을 통해서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해? 사실 본인이 뭔가 혼자 해서 확실히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혼자 할 때는 찾기 힘든 뭔가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뭔가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할 때 그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 학원이나 인강이나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뭔가 보다 효율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혼자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잖아. 근데 누군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신 분이 나를 이끌어준다면 뭔가 조금 더 편하게 약간 효율적으로 뭔가 학습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학원이 좋은 점은 난 그런 것 같아. 선행학습은 사실 먼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잖아. 그래서 동기가 살짝 결여될 수 있는데 학원은 단체 학습이다 보니까 내가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거기서 완전 낙오가 되어버리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데서도 뭔가 동기를 얻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동기부여? 이런 측면에서도 사교육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행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두의 대치동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인터넷 강의도 실시간 라이브도 이제 현강처럼 진행이 된다고 해.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 현강지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모두의 대치동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예비 고1, 중3 친구들 그리고 예비 고2 지금 고1 친구들 아니면 이제 고등과정을 선행하려고 하는 예비 중3 친구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개강했고 또 대치동에서 유명한 세정학원의 1타 선생님들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이제 이런 모두의 대치동이 일반적인 학원 인터넷 강의와는 차별점이 있는데 일단 대치동 유명 학원의 현강 시스템을 장소를 초월해서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나처럼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나 대치동의 학원을 직접 다닐 수 없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 특히 더 높은 수준의 이제 대치동에서 뭔가 질 높은 교육을 받길 원하는 지방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그리고 그냥 녹화된 인강 같은 형식이 아니라 라이브라는 점에서 보통의 인터넷 강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뭐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오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제 이 모두의 대치동은 라이브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무엇보다 이 모두의 대치동의 장점은 대치동 현장 학생들과 동일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는 점인데 강의 중에 보통 실력 테스트 이런 게 진행되잖아. 이런 것도 똑같이 볼 수 있고 또 테스트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재시험을 보면서 이제 실력을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수업이 끝나면 보통 인강은 바로 종료가 돼버리잖아. 근데 이런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피드백까지 해주신다는 점이 조금 특별한 점인 것 같아. 그리고 대치동 학원하고 똑같은 과제와 수업 자료도 받아볼 수 있어서 진짜 대치동 학원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고 싶거나 또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이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도 문제가 없도록 라이브 수업과 동일한 그런 VOD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이 부분은 오히려 현장 강의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는 조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출석하고 지각하거나 아니면 수업 태도까지 뭐 시험 본 결과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부모님한테도 알려준다고 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도 빼기가 힘들 거고 그렇지만 이 정도의 강제성은 있어야 겨울방학에도 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제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인강보다는 모두의 대치동이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방학 때 선행학습을 열심히 할 우리 스튜디오 S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볼까? 이제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고 싶은 마음도 크고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대입을 마칠 때까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방학 동안에 그 다음 학기 혹은 그 이상의 범위를 이제 열심히 선행학습한다면 개학한 이후에도 별도의 어려움 없이 열심히 공부를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니까 조금 더 힘내고 열심히 방학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입시 길을 걸어본 또 사람으로서 선행학습이 분명 도움이 되는 점이 많았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행을 할 여력이 된다면 선행학습을 충분히 해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또 이게 단순히 선행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방학이 나의 자제력을 조금 더 기르고 그런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번 방학 한번 잘 보내보는 게 어떨까? 모두의 대치동에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사전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면 수강료를 최대 9%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모두의 대치동 신규 가입 시 사전 수강 신청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첫 구매 5만 원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또 라이브 클래스 수강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첫 수업 후 만약에 수업이 불만족스러웠다면 100% 수강료를 환불해드린다고 합니다. 또 보충 수업을 위한 VOD 강의 수강 기간을 기존에는 종강 후 14일까지 제공이 됐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오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